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뉴욕 증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날 나스닥 시장이 또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.16% 상승을 했고요. 다우 지수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0.36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3%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. 어제 한국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.04%, 뭐 거의 보합 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다.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계속적으로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구간대만 보더라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나?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. 그랬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종목군들에 있어서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일단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. 그러면 시간에서 4%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화이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어요. 구글 또한 마찬가지고. 그러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, 뭐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. AMD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망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7%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적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오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힘을 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광부학 권역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다시 1%대의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조금 유사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.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일단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가상화폐, 비트코인이 1억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 같은 경우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8% 정도 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최근에 급등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어제도 사실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. 분봉을 좀 잠깐 보게 된다라면 2시 20분이 넘어서면서 갑작스럽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잖아요. 이 부분들은 뉴스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여기서 좀 부분을 보게 되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금투세 폐지, 이 폐지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. 당정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, 26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사실 이 금투세 폐지가 맞죠. 폐지가 맞는 그런 모습들인데 질질 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니까 여당 쪽에서는 일단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할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고 있죠. 지금 21선이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여기에서 61선에 있어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
그런 구간이 되겠죠. 결국은 60일선도 들어 눕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게 된다라면 다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2600선 자리대 후반대까지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물론 61선의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겠죠. 지금 21선 기준 가격이 2600선 약간 하회한 자리대예요. 2599포인트죠. 그리고 5일선 자리대가 2602포인트입니다. 즉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느냐 이탈하느냐, 이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다른 게 21선 아직 안착해 주지는 못했어요. 근데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, 그러면 21선, 이 21선과 61선 자리대죠. 이 자리대가 일단 단기 저항 자리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5일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외국인 쪽의 순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죠. 삼성전자가 참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. 이거를 연속적으로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지극히 소량이죠. 매도할 때는 뭐 1000만 주가 넘고 수백만 주씩 팔았는데 매수는 일단 들어왔어요.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,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6만 전자 때는 안착 시도가 나오겠죠. 한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 소화를 좀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때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좀 나오면 소부장 쪽이 좀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다른 종목군들 다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몇몇 소수의 종목군들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,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. SK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1차 매수 포인트 자리대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. 요 21선 언저리대, 그리고 저 최근 들어서 지지 라인대였었죠. 21선 자리대가 한 1차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18만원대 이 중후반 자리대, 요 이하권형부터는 분할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. 그럼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소부장 쪽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즉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기관 쪽에 있어서 여전히 매수를 해준 그런 기업들,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, 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, 뭐 대충 하나씩만 몇몇 개만 좀 보게 되면, 뭐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한테도 요 61선 언저리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, 아마.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갖고 있다라 뭐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. PSK 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크게 이탈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뭐 수급이 크게 이탈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뭐 투신 쪽에서 조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. TSE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크게 이탈된 그런 모습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수급이 일단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두 번째 부분들은 환율이에요. 환율도 일단 요 전고점 자리 때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고점 1390원대를 기록하고 나서
다시 1380원대로 좀 하회해 주고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도 좀 있었어요, 사실. 근데 다행히 미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618 되돌림이 좀 나왔었거든요. 61.8%의 좀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단 저항권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점.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향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국채 금리도 좀 안정화가 좀 될 수 있고, 그리고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러면 오히려 국내의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거다.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더 나올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괜찮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?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인데, 25년 성장 섹터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. 올해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화장품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쪽이라든가 음식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. 실적이었었잖아요. 그죠?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.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은 주가는 바닥인 수준인데 실적이 좀 증가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, 업종군들을 좀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게 2차 전지예요. 2차 전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 쪽이 좀 들어갈 거예요. 조선 쪽이 좀 들어갈 거고, 그리고 다른 쪽을 보게 되면 방산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이 방산 쪽은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럼 여기서 우주항공 쪽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우주항공 쪽이라든가, 왜냐면 이쪽으로는 6G가 있고 적외도 통신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섹터들이다, 업종군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군들의 특성을 좀 보고 일단 선정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,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대선의 판도가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. 근데 지금 뭐 누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과의 불협화음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관심권,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하고요. 첨단 산업이에요. 반도체, 인공지능, 뭐 어, 이런 쪽에 있어서 규제는 더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,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러 요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과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 권역에 있어서 뭐 미국의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반도체 쪽과 인공지능, 뭐 이게 첨단 산업이죠.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섹터들을 위주로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를 꼽아내면 양자 암호,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쪽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다라면 뭐 이런 쪽을 좀 본다든가 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또 6G가 또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. 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. 단기적으로 보든 투자 관점으로 보든 이 투자의 아이디어는 좀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다.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좀 종목장입니다. 오늘도 좀 종목장인데 여전히 뭐 반도체
봐야 될 것 같고요. 순환매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HPSP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가상화폐가 1억을 돌파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단 짧게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양자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10월 달이 다 갔어요. 이제 11월 달이 좀 오는데, 11월 달엔 좀 더 10월 달보다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.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